김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대규모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는 한때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대안이 될 신도시, 김포의 미래를 바꿀 프로젝트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도시는 성공한 신도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무덤에 가깝게 불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일자리, 교통, 그리고 생활 인프라. 김포 한강 신도시는 이 중 일자리와 교통에서 구조적인 실패를 겪었고 핵심 상업지구와 상급 종합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를 끝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입니다. 오전 7시 직접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을 찾았습니다. 이 노선은 지금도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전철이고 동시에 출퇴근 시간마다 지옥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직 아주 이른 시간이지만 김포에서 출근은 이미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혼잡도는 눈에 띄게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더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에는 이미 출근 행렬이 한가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출근 시간대 김포 라인은 생각만큼 혼잡도가 악명 높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거의 1, 2분 단위로 촘촘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탈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아무리 배차 간격이 짧아도 2칸짜리 골드라인은 애초에 태울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김포 골드라인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승하차 인원이 28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로 보이지만 서울역 하나의 승하차 인원이 같은 기간 약 450만 명 수준이니 전체 이용객이 서울역 한 역보다도 적은 것입니다. 장기역은 이 노선에서도 비교적 출발에 가까운 역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김포공항역 쪽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꽉 찬 열차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한계점이 명확한 김포 골드라인은 교통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던 신도시 교통계획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김포 한강 신도시는 처음부터 경전철을 전제로 한 교통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김포 신도시 계획이 축소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전철 추진조차도 버거웠습니다. 이후 신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김포시는 경전철을 서울 지하철 9호선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 안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였고 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죠. 추가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하는 방식도 논의됐지만 김포시는 당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11년 사업비를 줄이면서 정차역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2량짜리 경전철이 확정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최소한 플랫폼이라도 내량 기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교통은 미래를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철도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김포시의 절박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통난을 만들게 된 겁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은 철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크게 체감하는 건 도로교통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김포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실상 선택지는 김포공항 쪽으로 직접 이어지는 김포대로와 올림픽대로로 직결되는 김포 한강로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체가 반복됩니다. 아침 출근 시간 김포 고속화도로는 소통이 원활하지만 올림픽대로 합류 시점부터 차들은 갑자기 속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올림픽대로 용량도 이미 포화 상태였지만 마곡이 개발되고 서울 서부권의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방화대교를 넘어오는 차량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포에서 서울 서부까지의 직선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 이 병목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개발 당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대책이 김포 쪽 도로만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김포 주민의 서울 통근 비율은 경기도 전체에서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절대 인원으로 환산하면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서울 강서 방향으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 접근 교통 문제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가치 상승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극단적인 아이디어까지 등장했지만 현실성 논란 속에 지금은 백주하던 상태입니다. 그만큼 김포 주민들의 교통 스트레스는 누적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김포에도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흔히 GTX-D로 불리지만 이 노선은 과거 김포 부천을 직결하는 김부선 구상에서 출발한 서부권 GTX 노선입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천 이후 구간에서 GTX-B와 선로를 공유해 청량리까지 직행하는 구조가 확정된 겁니다.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서울역과 청량리 접근이 이제는 30분 내외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 이후 장기역 일대를 중심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초당마을 레미안 한강 아파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단지의 시세는 6억 원 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6억 후반대에서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GTX-D 장기역 예정지와 가깝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수치를 냉정하게 보면 김포의 한계도 분명해집니다. 이런 호재에도 2년간 상승폭이 이 정도에 그쳤다는 건 수도권 평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에 가깝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단지의 실거주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품고
갖고 있는 전형적인 초품화 단지이고 길 건너에는 롯데마트,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래로는 라벤시세 상권이 위치하고 위쪽으로는 한강중앙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이 아파트의 바로 옆에 장기 1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 중입니다. 학군, 생활인프라, 공원 환경까지 놓고 보면 실거주 기준에서는 흠잡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장기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센트럴자이는 1, 2단지를 합쳐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장기역 일대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세 그래프를 보면 이곳은 상승 흐름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 또한 김포 금빛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라벤시세 상권과도 가깝고 바로 앞에 숲세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건만 놓고 보면 충분히 프리미엄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단지 앞 개발되지 않은 땅들을 보면 낮은 시세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여기까지 봤을 때 장기역 일대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벤시세 상권입니다. 한때 한국의 베네치아를 표방하며 김포 한강 신도시의 얼굴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의 라벤시세는 상권 침체의 상징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이곳을 찾아보면 문을 닫은 점포와 임대 문의가 붙은 상가들이 연이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라벤시세 상권 침체의 핵심은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장기역 일대에는 이미 대규모 상업시설이 한꺼번에 조성돼 있고 김포 주민 상당수는 여전히 서울로 출퇴근하며 소비 역시 외부에서 해결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매출 통계에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장기역 역세권 상권의 매출 규모와 라벤시세의 매출 규모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며 김포시 전체와 경기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체의 매출 규모를 두 상권이 나누고 있는 셈이죠. 라벤시세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꿈꿨던 도시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이 상권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아직 도시로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도시의 평가를 이 상권 하나로 끝내기엔 너무 단순합니다. 한강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한강을 배후지로 둔 곳 운양역 일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장기역 인근을 떠나 운양역 쪽으로 이동하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구도심과 신도시가 섞인 장기역과 비교하면 이곳은 전형적인 신도시의 느낌입니다. 이곳 상권은 장기역처럼 분리되지 않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매출만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장기역 일대와 라벤시세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상권을 지나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한강 신도시 이편한 세상이 등장합니다. 이 단지는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로 현재 30평대 시대가 6억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GTX-D 발표 이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 단지의 시세가 장기역 쪽보다 더 높았습니다. 입지를 보면 이 가격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로 앞에 생활상권이 형성돼 있고 운양역까지의 거리도 부담이 없으며 단지의 동쪽으로는 김포 한강 생태공원이 바로 이어져 있어 상당히 쾌적한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양역으로의 출퇴근을 강하게 선호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바로 한강 신도시 운양역 푸르지오입니다. 현재 이 단지의 84 타입, 흔히 말하는 34평 시세는 6억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앞서 본 장기역 일대 아파트와 한강 신도시 이편한 세상이 39평 기준 6억 후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평당 시세로 감안했을 때 이곳이 좀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운양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넓은 모담공원을 사실상 앞마당처럼 두고 있습니다. 상업시설도 함께 끼고 있어 생활 편의성 역시 뛰어납니다. 이 단지는 운양역 일대에서 교통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선 두 단지보다 운양역 일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한신더유 테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 타운하우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단지가 운양역과 가장 가깝고 12단지가 가장 멀지만 흥미롭게도 시세 편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 점이 운양역 일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역과의 거리 몇 분보다 생활의 여유와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완벽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은 학군,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상권까지 실거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주거 환경입니다. 이렇게 세 곳을 차례로 보고 나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살기에는 정말 괜찮은 곳, 그러나 돈이 몰릴 이유는 부족한 곳. 운양역 일대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성격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차이는 결국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자본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도 처음부터 주거만 놓고 설계된 신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초기 구상에는 한강 시내폴리스라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시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산업시설 용지 분양은 10년이 훌쩍 지난 2021년에야 시작됐고 그마저도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 사이 일자리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먼저 현실화된 건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29세대 규모의 오퍼스 한강 스위첸입니다. 이후에는 주거용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 등장합니다. 김포도시공사는 주택 비중 확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으로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를 낮춰 기업 유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는 초기 계획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유치에 성공한 적도 없고 도시의 판을 바꿀 앵커 기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주거지는 채워지고 한강 신도시 아파트들은 점점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의 미래는 이제 한강 신도시를 넘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 확장 축인 한강 2 콤팩트시티, 기존 도심을 다시 짜는 걸포 북변역 일대, 그리고 서울과 맞닿은 풍무역세권 개발까지 방향은 다르지만 이 개발들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김포의 인구와 이동 수요를 더 늘리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김포의 교통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만 세대 규모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면 교통 부담은 더 이상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김포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결국 빠지지 않는 단어가 광역교통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확정된 수단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하나뿐입니다. 반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는 지연되고 있고 알려진 BC값은 0.4 전후, 경제성만 놓고 보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 BC값 그대로라면 이 노선이 쉽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 문제를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기서 김포는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미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미래의 인구와 이동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 가능한 선택만 반복한다면 김포는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김포는 다시 한번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김포 시민들이 바라는 건 화려한 구호도 허황된 약속도 아닙니다. 김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택은 단순한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